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력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이제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어떠한 유체가 그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힘을 갖다가 이제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그래서 기원전 200년경에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 부력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력의 크기가 자, 얼마가 되는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수조에 자, 이제 부력의 그 크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조에 이제 어떤 유체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유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 이 안에다가 이 직육면체 할까요?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가 되는 물체를 이렇게 자,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부력에 의해서 여기 수면 위까지 다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오지 못하고 잠겨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력의 크기가 자, 얼마인지를 한번 이제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자,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유도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자, 유체의 그 표면에서부터의 여기 거리예요, 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자, 거리를 H1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자, 이 표면에서 이 물체의 제일 밑부분. 자, 밑부분까지의 그 거리를 H2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유체의 비중량을 자,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자,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유체의 성질에서 유체는 자, 사방팔방으로 유체에서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팔방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유체 안에 물체가 잠기면 이 유체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압력을 받냐? 자, 사방팔방에서 압력을 다 받아요. 이 물체는 이 유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압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부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양 옆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압력이랑 이 압력의 크기는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왜 같냐면 높이가 어때요? 높이. 자, 수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깊이가 똑같으면 압력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압력은 서로 상쇄가 돼요. 상쇄. 그죠? 양쪽에서 똑같이 밀어주니까 상쇄가 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쇄. 자, 상쇄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물체의 가장 높은 쪽에 작용하는 압력과 이 물체의 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어떨 것 같아요? 크기가.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압력이. 당연히 여기죠, 밑이죠? 밑에 있는 압력이 더 클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H1이에요, 여기 H1이고 여기 바닥까지는 높이가 H2예요. 어디가 더 깊어요? H2가 더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깊으면 깊을수록 압력이 뭐하다고요? 더 크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네, 높이를 곱한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깊으면 깊을수록 물속에 깊으면 깊을수록 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고요? 요 아래에 있는 압력이 더 크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물체를 어떻게 위로 좀 들어 올리겠죠? 그게 부력이에요, 부력. 예? 부력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부력이 있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자,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갖다가, 자, P2라고 할게요, P2. 얼마 되는 거예요? P2는
이 유체의 비중량이 감마니까 감마 곱하기 얼마다? H2가 되는 거죠. 왜? 깊이가 H2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윗면, 이 물체의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를 자, P1이라고 할게요. P1. 그럼 P1은 얼마냐? 자, 같은 유체니까 비중량은 감마가 되고 자, 깊이는 얼마다? H1이다. 그래서 감마 곱하기 H1이 되는 거예요. H1.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압력이에요, 압력.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이 물체의 여기 단면을 갖다가 A라고 할게요. A. 단면적을 A라고 할게요. A. 그러면 우리 압력은 잘 보세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죠? 그죠? 부력은 힘이에요.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자,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F는 뭐다? F는 PA라는 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F는 PA. 그죠? F는 PA. 그럼 여기서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에서 위에서 누르는 힘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아래가 더 크니까 누르는 힘이 압력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자, 부력이에요, 부력. FB는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주는 힘이에요. 얼마다? 바로 P2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죠? 압력에다가 면적 곱한 거예요. 면적. 그죠? 자, 마이너스. 여기는 위에서 눌러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리니까 빼줘야 돼요. 얼마? P1 곱하기 A가 된다는 거예요. A. 그럼 여기서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비중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그죠? 비중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P2는 감마 곱하기 얼마? 감마 곱하기 H2가 돼요. 예, 깊이가 H2니까. 그죠? 여기다 곱하기 A 면적. 마이너스 P1은 감마 곱하기 H1이 되고요. 면적도 마찬가지로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보니까 감마하고 A 값은 공통으로 있어요. 그죠? 자,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를 감마 A로 묶어주면 남아있는 거는 H2-H1이 돼요. 맞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H2-H1이 뭐예요? 자, H2에서 H1을 뺐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물체의 높이죠?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제일 위까지의 높이를 뺐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요만큼 이 물체의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그죠? 이 물체의 높이가 돼요. 그럼 결국 감마 곱하기 A 곱하기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 이 물체의 높이를 H.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했어요.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이 물체의 최적 부피예요, 부피.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바로 물체의 체적을 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력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네, 물체의 최적. 물체의 최적인데 이 최적이 뭐냐? 이 최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체의 잠긴 최적. 예, 잠겨있는 최적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잠겨있는 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자, 유체에 잠겨있는 최적을 곱하면 그게 바로 부력이라는 거예요. 부력. 아시겠죠? 이거는 이 물체가 유체 속에 전부 다 잠겨있는 경우를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예요, 부력. 자,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자, 무거운 돌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 그죠? 아니면 배 같은 경우는 물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경우는 좀 다르다. 자, 같은 원리긴 한데, 자, 약간 달라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이걸 하나 볼게요, 이거. 왜? 남극에 가본 적은 없지만, 남극에 이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남극에? 빙산. 그죠? 빙산. 자, 이렇게 돼서, 빙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자, 요것만 이게 빙산 일각인데 자, 요것만 보이지만 물속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빙산 일각인데 자, 보통 이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거의 99%가 되고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1%에 해당이 돼요. 전체 그 요거 얼음 중에서. 그래서 이게 빙산 일각인데 하는데 여기서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력. 그럼 이 상태에서 부력은 뭐냐? 자, 유체에 떠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지금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니잖아요. 떠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부력. 자, 보세요. 부력이 자, 뭐가 되냐면 부력이 바로 물체의 무게랑 같게 돼요. 물체의 무게랑 같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한글로 표시하면 물체가 밀어낸 잘 보세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랑 똑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그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거는 자, 부력과 물체의 무게가 뭐하다? 서로 같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이렇게 자, 부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체의 무게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력과 물체의 무게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붕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무게랑 똑같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뭐냐?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 물체의 비중량을 갖다가 감마1이라고 할게요. 이건 물체의 비중량이에요. 그 다음에 자,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2라고 할게요. 감마2.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체, 이 빙산. 자, 빙산 전체의 부피를 자, 전체의 부피를 자, V1이라고 하고요. 전체의 부피예요.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잠겨있는 이 빙산, 이 얼음. 자, 물속에 잠겨있는 이 얼음의 부피를 자, V2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전체 부피가 V1이고요.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가 V2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물속에 잠겨있는 이 얼음의 부피만큼 물을 밀어냈겠죠? 그렇잖아요. 이 부피만큼 물을 밀어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 보세요. 원래는 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얼음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 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이 물속에 잠겨있는 이 얼음의 최적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렇게 밀어낸 유체의 양이 되는 거예요. 부피가. 그죠? 그래서 뭐냐? 자, 부력. 이거 식으로 써볼게요. 부력은 뭐랑 같다고요? 물체의 무게랑 같다고요. 그 물체의 무게는 뭐냐? 이 물체의 비중량은 감마1이에요. 최적은 얼마예요? 최적은 V1이에요. 그죠? 그럼 물체의 무게는 감마1 V1이 된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서 그럼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는 뭐냐? 자, 지금 뭐라고요? 유체의 무게죠. 유체의 무게니까 비중량은 뭐예요? 감마1이 아니라 감마2가 되겠죠. 그쵸? 왜? 유체의 무게니까요. 이거는 감마2가 되고요. 부피는 얼마? V2가 되죠. V2. 이 물체가 밀어낸 부피. 물을 밀어냈잖아, 유체를. 그러니까 여기는 V2가 된다는 거예요. V2. 자, 따라서 어떤 식을 유출할 수 있냐? 부력은 물체의 무게랑 같다고요. 떠 있을 때 같다고요. 그럼 또 뭐라고 하냐? 이거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랑도 같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든 떠 있든 중요한 건 뭐다?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체가 유체 속에 잠겨 있는 부피에다가
바로 유체의 비중을 곱한 게 그게 부력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유체 속에 많이 잠길수록 뭐다? 부력은 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그 수영을 하실 때 수영할 때 있잖아요. 수영. 자,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자, 이게 수영장인데, 자, 수영을 할 때 이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에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죠? 가라앉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막 수영을 하다가 숨을 쉬려고 고개를 많이 뺐어요. 물 위로 많이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꼬르르르 가라앉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는 내 몸의 부피가 체적이 작기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많이 뜨려면 최대한 몸을 물 속에 많이 잠궈야 된다고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고개를 내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잠겨 있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크다라고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부력은 유체의 비중에다가 물 속에 잠긴 물체의 체적을 곱한 게 부력이다. 이 하나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력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력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